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서 입양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 영상 하나면 강아지를 키운 경험이 없어도 궁금증이 속 시원히 해결될 겁니다. 강아지를 키우기 위한 마음가짐부터 현실적인 양육 비용, 그리고 키우기 전과 후의 변화와 주의할 점 등 강아지를 키우는 데 필요한 내용을 쉽고 유익하게 알려드릴게요. 꼬리를 흔들며 나만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떠올리면 최면에 걸린 듯 그 귀여운 모습만 생각나고 얼른 집으로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하지만 덜컥 질러버리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SNS에서 인기 있는 강아지 영상을 보고 무작정 입양했다가 예상치 못한 단점과 문제점 때문에 쩔쩔매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외롭고 우울할 때 반려동물을 키우면 좋다는 말이나 장점만 듣고 대책 없이 강아지를 입양하고 나중에 파양하게 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죠. 오늘 영상을 보시고 단점이 마음에 걸리고 강아지를 키울 자신이 없어 고민된다면 절대 입양을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분이 준비가 되면 너무나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나타날 거예요. 저도 그렇게 강아지를 만나서 반려인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먹고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단점만 알려드리지 않고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쏠쏠히 포함해서 강아지를 키우지 말아야 하는 이유 7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로 강아지를 키울지 말지를 결정하고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마음을 굳히기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소통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 보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꼭 체크하고 알아두어야 할 강아지의 단점 7가지를 시작해볼게요. 먼저 점검해야 할 첫 번째는 양육 비용입니다. 강아지를 키울 때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많은 지출을 가장 큰 단점이라고 말합니다. 강아지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간식, 장난감, 놀이용품을 사주다 보면 예상보다 지출이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하고 키우고 싶어도 현실을 무시할 수 없지요. 보호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우선순위이기도 하고요. 강아지 양육비에 관한 의견은 정말 다양합니다. 사료와 물만 제때 주면 너무 수월하게 키울 수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강아지가 크게 아프면 병원비로 1000만원이 쉽게 깨지고, 너무 기본적인 다양한 용품 구입비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 분들까지 차이가 무척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필요한 비용을 잘 계획하고 꾸준한 관리 비용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평균적으로 강아지 양육비는 병원비와 용품 구입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예방접종 및 중성화 수술 등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병원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중성화 비용은 소형견이 10만원에서 20만원, 중형견이 15에서 30, 대형견이 30에서 5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어릴수록 보강접종할 것도 많고 아프기도 잘해서 생각지 못한 병원비가 추가로 드는 경우가 많아서 넉넉히 100만원 정도 예상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강아지가 아플 경우 추가적인 병원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강아지도 아토피가 심한데요. 아토피와 알러지 문제로 인해 강아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여러 번 병원에 가야 했고 정기적으로 사이토포인트 주사도 맞춰야 했죠. 제가 맞춘 건 40mg짜리인데 10만원 후반대였어요. 일반적으로 4주에 한 번 맞춰야 하는 주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료와 간식도 꼼꼼하게 체크해서 구매했어요. 이것만 해도 한 달에 20만원 가까이 추가 비용이 들었답니다. 약용 샴푸도 3일에서 5일에 한 번씩 목욕도 시키는 등 돈과 시간을 들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개선이 되지 않아 알러지 검사를 통해 120종의 알러지를 검사했어요. 이 비용만 해도 25만원이 또 들어갔어요. 강아지 알러지 때문에 지출한 비용만 합치면 250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행히 증상은 호전되었지만 아직도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꾸준히 추적 관찰 중이에요. 모두가 우리 가족이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염두에 두고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아프거나 병든 이유로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많은데 이러한 양심 없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현실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때 입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 단점, 바로 생각보다 큰 용품 구입비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면 꼭 필요한 용품 구입비와 자주 사야 하는 용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사료와 배변용 패드는 정기적으로 구입해야 하고 영양제와 간식도 거의 매달 사게 되죠. 게다가 강아지는 활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고 산책할 수 있는 목줄, 장난감부터 외출용 하우스, 강아지 전용 카시트 같은 용품이 필요합니다. 집안에서 사용하는 용품과 집 밖에서 사용하는 용품을 따로 사야 해서 지출이 2배랍니다. 본능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좋아하는 강아지에게는 다양한 장난감과 훈련용품이 필요해요. 특히 산책시간 외엔 집에 하루 종일 있는 강아지가 지루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 적절한 놀이용품을 준비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강아지와 사랑에 빠진 보호자들은 가는 곳마다 강아지 생각이 나서 좋은 것을 보면 사주고 싶어지는 충동을 억누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기 쉬워요. 물론 강아지의 성격이나 활동량에 따라 장난감 구입비는 달라지고 보호자의 성향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놀잇감은 무엇보다도 보호자가 강아지와 함께 즐겁게 놀아주는 것이죠. 다만 한참 뛰어노는 강아지와 놀아주려면 웬만한 체력으론 안 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셋째, 강아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강아지를 훈련하고 훈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배변 훈련처럼 인간과 함께 생활할 때 반드시 가르쳐야 필수적인 것부터 산책을 나갔을 때 돌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훈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앉아 기다려 와 같은 간단한 명령은 강아지가 안전하게 행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강아지가 잘한 행동에 대해 좋아하는 간식이나 칭찬으로 보상을 주면 더 열심히 배우게 되죠. 또한 훈련 시간은 짧고 재미있어야 해요. 강아지의 집중력이 짧기 때문에 5분에서 10분 정도의 세션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놀이와 결합하여 훈련을 진행하면 강아지도 흥미를 느끼게 되고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사회화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사람, 다른 강아지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고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세요. 긍정적인 만남을 통해 강아지가 자신감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이후에도 불안감을 덜 느끼게 됩니다. 강아지를 훈련하는 과정은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큽니다. 훈련이 잘 이루어지면 보호자와 강아지 간의 신뢰가 깊어지고 더 가까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번째로, 강아지 알레르기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강아지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강아지와 함께 생활하면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고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강아지를 보기만 해도 두드러기와 재채기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정도라면 강아지를 키우는 것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콧물, 재채기, 기침, 두드러기, 천식 등을 감내하며 강아지를 키우는 보호자들도 있지만 그런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강아지 보호자로 사겠다는 각오가 아니라면 건강과 편안한 일상생활을 위해서 강아지는 단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가까운 지인이 강아지 알레르기가 있는데 환절기나 피곤할 때마다 알레르기 약을 복용하곤 합니다. 다른 식구들은 강아지를 마음껏 안거나 쓰다듬을 수 있지만 그 지인은 그 정도까진 바라지도 않고 함께 살 수 있을 정도로 알레르기 반응이 호전되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동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은 환경이나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강아지를 입양하기 전에 무조건 강아지 알레르기가 있다고 해서 보호자의 꿈을 포기하기보다는 미리 검사를 받고 유기견 보호소나 강아지를 키우는 집 등을 방문하여 자신의 알레르기 정도를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다양한 강아지를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강아지의 종류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도 다를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입양하고 싶은 강아지가 있다면 입양 전에 여러 차례 만나서 쓰다듬어보고 놀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와 놀 때는 몰랐으나 헤어지고 집에 돌아와서 심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각각의 알레르기 반응은 다를 수 있으므로 알레르기는 병원에서만 검사하지 말고 이렇게 다양한 강아지를 접해본 후에 입양을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다섯째, 수면 부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린 강아지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를 잠자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어릴수록 수면 패턴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 밤에 깨서 낑낑거리거나 놀고 싶어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어린 강아지는 에너지가 넘쳐서 보호자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어려워질 수 있죠. 밤에 강아지가 깨서 짖거나 낑낑거리는 것은 보호자를 부르기 위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보호자는 수면 부족으로 인해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훈련과 환경 조절이 중요합니다. 자동급식기를 활용해 정해진 시간에 사료를 주면 강아지가 배고파서 일어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강아지가 충분히 운동하고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낮 시간에 많은 놀이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배변 훈련과 안정감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정한 시간에 배변을 하도록 도와주고 강아지가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밤에 깊게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수면 공간을 분리하여 강아지가 밤새 방해를 하지 않도록 해보세요. 강아지가 울거나 낑낑거릴 경우에는 다독여주거나 주의를 돌려주는 것이 좋지만 너무 자주 반응하면 강아지가 밤에 더 자주 깨는 습관이 생길 수 있으니 일반적인 울음에는 반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 강아지마다 성장에 따라 수면 패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어린 강아지를 잘 관찰하고 훈련하며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어주세요. 여섯째, 여행이나 외출 시 제약이 많아집니다.
강아지와 함께 외출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안전한 산책을 위해 목줄과 하네스를 준비하세요. 강아지가 배변할 수 있도록 배변 봉투도 잊지 말고 챙기고 수분을 위한 물과 물병도 꼭 필요합니다. 이동 중 먹을 간식과 사료도 챙겨야 합니다. 지친 강아지를 격려하고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유용하답니다. 작은 강아지라면 이동 가방도 필요할 수 있죠. 강아지가 지루하지 않도록 장난감을 함께 가져가면 좋고요. 특히 차를 탈 때는 반드시 뒷좌석에 카시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리가 불편하면 계속 낑낑거려서 걱정이 되는데 카시트만 편하고 좋은 것을 사용하면 불안이나 멀미,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강아지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 하고 외출 시 강아지의 편안함을 항상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강아지가 불안해하고 외출 자체를 힘들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의 식물을 마음대로 키울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꽃은 안전한 공간에 두어야 합니다. 강아지들이 꽃을 먹고 배탈이 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식물이나 꽃을 뜯어먹지 않으면 같은 공간에 두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강아지를 키우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식물을 강아지로부터 격리시키거나 특히 독성이 있는 식물은 지인에게 나눠주거나 버리기도 하죠. 강아지에게 유해한 식물에는 아로니아, 백합, 자스민, 독일 국화, 수선화, 호랑가시나무, 티크 및 알로에베라 등이 있습니다. 이들 식물은 강아지에게 구토, 설사, 피부염, 심지어 심각한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독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소에 식물을 사랑하는 보호자라며 강아지를 반려하기 전에 독성이 있는 식물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식물을 포기할 수 없다면 강아지를 입양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우 중요한 7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강아지를 키우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입양 전 반드시 단점을 면밀히 체크하고 정말 보호자가 될 수 있을지 냉정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오늘은 강아지 보호자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단점과 체크리스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입양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여러분의 상황에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단점은 강아지가 주는 행복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준비가 충분히 되셨다면 언제든지 강아지를 입양하기로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단점이나 해결책 외에도 알고 계신 다른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강아지를 반려하는 데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강아지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